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셨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 모르시고 계속 하시면은 지금까지 버신 돈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 플랫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유튜브도 있고 아프리카TV, 틱톡, 최근에는 셀럽이라고 하는 영상 플랫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종류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수익이 나는 구조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받으시는 수입은 본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영상 플랫폼인 구글 유튜브에서 돈을 벌었을 때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수입은 유튜브 광고, 조회수, 구독자, 페이지 뷰 수익으로 나눠져 있고 최근에는 슈퍼챗과 같은 후원 수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튜버와 구글 애드센스가 55대 45 정도 비율로 분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을 하시면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외화 계좌도 등록하고 미국 세금 정보도 입력하고 그리고 그 외 개인 정보를 입력해서 이제 100불 이상 애드센스 수입이 생기면 그걸 환전을 해서 받게 되시는데 달러로 받게 되시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구글 아시아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지만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를 하고 세금을 떼고 이제 돈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애드센스 수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게 되신다면 사업자로서 소득세 신고도 하고 부가세 신고나 그 외에 필요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사업자 등록 방법 자체는 복잡하진 않지만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 코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로서 사업자 등록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업종 코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이라고 해서 업종 코드의 숫자 코드로는 921505라고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서는 업종 코드로는 940306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어떤 업종 코드를 등록해야 될까? 이 부분 챙기셔야 되는데 만약 유튜버로서 직원이 있거나 사업장, 스튜디오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이 인적 또는 물적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세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이라고 하는 921505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 코드를 갖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무실 없이 집에서 혼자 방송하신다라고 하면은 940306이라고 하는 코드로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에 따른 업종 코드는 우리가 사업자로 봐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고용 증대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인 반면에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인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분류가 돼서 우리가 사업상 필요로 지출된 비용들은 경비 처리할 수가 있지만 이런 감면 제도가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자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업종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국세청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역시 통계청 산업분류표상으로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이 되어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에 따른 코드는 일반 가세자로도 등록할 수가 있고 간이 가세자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과세사업자라고 부르고요.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는 우리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수입이 만약에 많이 발생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됐던 기간이 있으면 이 등록된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세도 나오고 세금 감면 같은 걸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미리 사업자를 등록했으면 다 받을 수 있던 혜택들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도 사업 첫 해에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저는 사업자 등록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그 중에서도 업종 코드의 선택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으로는 아프리카TV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 아프리카TV는 보통 BJ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 이제 영상들을 라이브나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별풍선 같은 거 이제 받으시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인데, 아프리카 TV 플랫폼의 특징은 주로 정산을 받을 수입을 3.3% 형태로 프리랜서 소득으로 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비슷한 세무조사 사례가 조금 있었는데요. 우리가 방금 사업자 등록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과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면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차이점을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직원이 있거나 사업장이 있거나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의 충족 여부였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3.3%로 프리랜서 소득으로 비록 주지만, 내가 만약 직원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스튜디오 같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이 부분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국세청이나 과세관청에서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BJ 분이시지만 세금 신고가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었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 세무조사를 받으시거나 추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세무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아마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좀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엑셀방 그런 것도 뭐 탈세 그런 거 이런 거 안 그래도 이제 커맨더 지코라는 분이 좀 이슈가 됐을 때 자극적인 엑셀 방송으로 아프리카 TV 별풍선 수입 1위인 커맨더 지코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 현직 세무사가 분석해봤습니다. 이런 주제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1년 매출이 한 400억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 사업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제보에 의하면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엑셀 방송이다 보니까 출연하는 다른 이제 BJ분들한테 수익을 일부 쉐어를 해주는데 그 비율이 40%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 60%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400억 매출이면은 60%를 그 출연 BJ한테 주신다 하더라도 나머지 40%, 한 160억 정도가 실제 순소득으로 잡히고, 여기에서 근데 본인에 대한 인건비나 아니면 출연자나 보조 출연자에 대한 인건비나 지출까지 고려를 했을 때 한 100억 정도만 저희가 순이익으로 잡아도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도 한 20억 정도 세금이 나오는 걸로 제가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 탈세 이런 거는 아니지만 방송 형태로서 진행되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플랫폼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릴스 수익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페이코나 웨아나 하나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수입도 꼭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 처리와 별도로 우리가 세금 감면 받는 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릴 때 사업자 등록할 때 이 업종 코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 등록을 해야 우리가 청년 창업, 고용증대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한 청년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 감면까지 받을 수가 있고, 수도권 내인 경우에는 50%나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하도록 권해드리는데요. 위장 전입이나 가짜 주소를 두고 수도권 외 지역의 사업자를 둬서 무작정 이제 감면을 받고자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이나 이런 데 사업자 잘못 등록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으셔서 어디에 주소를 두고 어떤 형태로 사업자 등록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챙겨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사업자로서 세금 신고할 때는 우리가 간편장부나 복식북이라고 해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세금 처리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비용뿐만이 아니고 인건비나 보험료 같은 거, 그 외에 임대료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빙 관리를 위해서 카드 내역을 좀 잘 쓰신다거나 세금 계산서나 이런 영수증 같은 거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 사업 첫 해에는 단순 경비를 신고라고 해서 물론 이런 증빙 없이도 세금 신고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셀프로 신고하지 마시고 뭐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면은 훨씬 감면을 더 많이 받아서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분들이 이제 콘텐츠 만들거나 방송하시기 좀 바쁜데 시간을 아껴서 좀 좋은 세무사분을 고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세무 업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업종별 이제 전문 업무가 있고 전문 세무사가 있거든요. 크리에이터 같은 분들도 사실은 외화를 받으시는 거, 각각 채널별로 경비 처리하는 거, 플랫폼별로 수익 구조나 세금 신고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하는 이제 전문 세무사를 만나길 권해드리고, 사실 제가 이제 원조 크리에이터 전문 세무사로서 제가 우리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들 세금 신고하는 방법을 강의도 하고 많이 공유를 했던 그런 전문 세무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 세금 신고와 그리고 관련 기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